지켜보다 생일 축하합니다. 정길 씨의 52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보, 얼른 나와서 우리 내년에 꼭 여행 가요. 그래요 아버지. 작은아버지랑 다 같이 가족여행 가요. 형 생일 축하해. 다들 고맙다. 아참, 케이크 먹을 접시를 안 가지고 왔네. 가지고 올게요. 엄마 내가 할게. 심장병 때문에 6개월째 투병 중인 정길 씨. 그에게 동생 정우 씨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인데요. 잠시 후 안방에서 나온 정우 씨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엄마 도와주려고. 오호, 이거 다 큰아들이 엄마한테 할 행동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동생 정우 씨가 형에게 곧바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저것도 저거 그대로 놔둘 거야? 참으라니까. 나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난리야? 나는 가만 못 있겠어. 당장 쫓아내. 너 그럴 거면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아니, 정길 씨, 아내와 아들의 수사한 관계를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모양인데 왜 동생에게 참견하지 말라며 화를 내는 걸까요? 이 가족의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6개월 전 양정길 씨와 재혼한 미국 교포 조은하 씨. 무슨 일인지 긴장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당신 너무 긴장한 거 아니야? 오랜만에 보는 거라 긴장이 좀 되네요. 아, 은하 씨에게 특별한 손님이 온 모양인데요. 엄마! 아들 잘 지냈어? 엄마 왜 울고 그래? 아들. 미국에 홀로 두고 온 아들을 1년 만에 다시 만난 은하 씨. 아 맞다.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안민혁입니다. 그래, 반갑다. 미국에서 오느라고 고생했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민지야, 오빠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 네가 민지구나. 이쁘다. 민지야, 오빠 생겨서 좋지? 네. 아내를 위해 어부다들 민혁 씨를 한국으로 초청한 정길 씨. 이렇게 네 식구의 한 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조심스럽게 정길 씨 부부의 침실로 향하는 발걸음. 곤히 잠들어 있는 부부에게 다가가더니 은하 씨를 깨웁니다. 아, 아들 민혁 씨였군요. 그런데 이 밤에 무슨 일로 어머니의 침실을 찾은 걸까요? 다짜고짜 어머니를 집 밖으로 끌고 나온 민혁 씨. 알아봤어? 그만해. 우리 같이 살게 됐으면 됐잖아. 뭘 그만해. 이제 와서 왜 그래? 민혁아, 너 자꾸 이러면 우리 같이 못 살아. 아씨, 어떻게 좀 해보라고. 나 답답해서 못 살겠어. 그만하라고. 민혁 씨가 어머니에게 뭔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듯한데요. 재혼해서 잘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일주일 후 민혁 씨가 어부다버지 정길 씨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동생과 함께 작은 무역 회사를 운영 중인 정길 씨. 왔어. 아이 그나저나 민혁아, 너 이제 20살인데 벌써 일을 배우게? 예, 사회생활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싶어서요. 영어도 잘하고 많이 도움이 될 거야. 잘 가르쳐줘.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원시원하네. 인상도 좋고. 근데요, 어디 아파? 아니. 좀 피곤해서 그래. 그만 퇴근하자.
정길 씨가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의식을 되찾은 정길 씨. 평소 앓고 있던 심장 질환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애들 그래. 죽을 병 아니라잖아. 약 잘 챙겨 먹고 컨디션 조절하면 되는데. 형, 회사 걱정하지 말고 이참에 푹 쉬어. 그래요, 여보. 그동안 너무 무리했어요.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일궈낸 정길 씨에게 유일한 걱정거리는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요. 민혁아, 엄마 데리고 그만 들어가라. 여보, 저 오늘 여기서 잘게요. 나 괜찮다니까. 민주 혼자 있으면 당신 기다릴 텐데. 그래요, 엄마. 민지도 챙겨야 되는데 집으로 가요. 아니 지금 뭐라는 겁니까? 민혁 씨는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 게 싫은 모양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어부딸 민지의 잠자리를 챙기는 은하 씨. 민지야, 이제 잘까? 엄마는 아프면 안 돼. 엄마 없는 거 싫어. 민지야, 엄마는 어디도 안 가.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에 줄곧 혼자였던 민지에게 은하 씨의 존재는 각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잠시 후 어부딸 민지를 재우고 안방으로 향하는 은하 씨. 그런데 아들 민혁 씨가 방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아들이 엄마 방에 오는 게 뭐 이상해? 침대 참 좋네. 얼른 네 방 가서 자. 아휴, 잠도 참 잘 오겠다. 아버지도 없는데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잘까? 얘가 정말? 아휴, 참 좋은데? 참 어부다버지가 입원해서 집을 비운 게 민혁 씨는 좋은 모양이네요. 바로 그때 심장 안 좋다는 거 왜 말 안 했어? 몰랐어.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해? 당연히 중요하지. 병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잖아. 달라지는 거 없어. 괜한 문제 만들지 마. 알았어. 그건 그렇고 엄마 오랜만에 같이 자자니까. 얘가 왜 이래? 같이 자. 진짜. 어부다버지에게 병이 있으면 뭐가 달라진다는 걸까요? 두 사람 뭔가 수상한데요. 한 달 후 퇴원해 집으로 돌아온 정길 씨는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건강 회복에 힘쓰기로 했는데요. 아버지 나와 계셨네요. 왔어. 아버지 이 약 좀 드셔보세요. 그게 뭔데? 이게 중국에서 어렵게 구해온 약인데 심장에 그렇게 좋대요. 친구 어머니도 심장에 발효 효과 보셨대요. 드셔보세요. 그래? 어부다버지를 위해 심장에 좋다는 약을 구해온 민혁 씨. 그런데 어째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듯합니다. 여보, 무슨 일인데 그래?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저 민지 동생 가진 것 같아요. 어? 엄마 축하해. 이게 웬 경사야? 아버지 좋으시죠? 그래. 엄마 축하해. 고마워 아들. 자신의 건강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걸까요? 정길 씨 아내의 임신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모양입니다. 다음 날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민혁 씨가 어머니와 함께 산부인과에 다녀오는 길. 이번엔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러게 엄마 닮으면 참 예쁠 텐데. 근데 뇌에 맞는 거지? 네? 이게 무슨 가당찮은 소리입니까? 뭐? 그걸 말이라고 해? 아이 농담이야. 확 풀어. 여보.
아니 여보라니 이 두 사람 부부였습니까?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야기는 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간 조은하는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은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할머니 일어나. 아이씨 왜 그래? 집주인이 다음 주까지 집 비우래. 왜 또? 당신 어젯밤에 번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갖다 월세 내면 되잖아.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 그런 인간이야? 인간이냐고. 제대로 된 일자리조차 얻지 못한 채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두 사람. 이들에겐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조은하가 먼저 한국으로 돌아오는데요. 취업을 위해 결혼 사실을 숨기고 정길 씨 회사에 지원한 조은하.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고마워요, 은하 씨. 근데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요? 네? 아니요. 정길 씨가 조은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세요? 여보, 들려? 우리 회사 사장이 호랭인데 나 좋아하는 것 같다. 뭐? 동방놈이야?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사장을 확 꼬셔서 내가 결혼해버릴 거야. 에이씨 그게 무슨 소리야? 좀 잘 생각 좀 해봐. 완전 돈줄이잖아, 돈줄. 한 2, 3년 살다가 위자료 화장짝 뜯어서 이혼하면 되잖아.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정길 씨를 상대로 결혼 사기를 계획한 두 사람은 먼저 위장 이혼을 합니다. 그 후 정길 씨와 결혼에 성공한 조은하는 좋은 아내인 척 연기하며 정길 씨를 감쪽같이 속였고 매달 정길 씨에게서 받은 생활비 일부를 미국에 있는 남편 안민혁에게 보냈습니다. 안민혁에겐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던 조은하와 안민혁. 이들 사이에도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또 오밤중에 전화야? 밤마다 그놈이랑 뭘 하길래 전화를 못 받아. 미치겠네 진짜. 나야말로 돌겠다고. 나도 한국 갈래. 당신이랑 살아야겠어. 미국에 있던 남편은 아내가 변심을 해 자신을 버릴까봐 걱정이 됐던 것인데요. 결국 아내는 현재 남편 씨에게 사실 미국에 두고 온 아들이 하나 있는데 같이 살고 싶다고 속여 전 남편을 데려옵니다. 그가 4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동안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전 남편과 한 집에 살며 현재 남편 몰래 미래를 즐겼고요. 두 사람의 아슬아슬한 동거가 계속되던 어느 날 이거 뭐야? 집 함부로 뒤지지 말랬잖아.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여태 말 안 했어? 저럼 죽으면 6억이 나오잖아. 정길 씨가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안민혁.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혼해서 재산 분할 받으려면 못해도 2, 3년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우리 빨리 끝내자. 괜한 욕심 부리지 마. 그러다가 잘못하면 어떡하려 그래. 미국에서 온 전 남편의 욕심은 점점 더 커져 씨의 사망보험금까지 탐내게 됩니다. 씨의 건강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해 보험금을 타낼 끔찍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전 남편은 씨에게 지속적으로 심장이 좋지 않은 약과 온갖 음식을 먹였습니다. 심지어 심장병 약을 비타민으로 바꿔놓기도 했는데요. 결국 씨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맙니다. 5개월 후 결국 정길 씨는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작은아버지, 민지 제가 볼게요. 식사 좀 하세요. 됐네. 그럼 엄마 밥 좀 챙겨드리고 올게요. 그러든지. 그런데 어째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형이 사망하자 재혼한 형수와 그 아들이 눈에 가시였을까요? 두 사람을 대하는 정우 씨의 태도가 차갑기만 한데요. 저 자식 왜 저러지? 좀 이상하지 않아? 지네 형이 죽었는데 지금 제정신이겠어. 신경 쓰지 마. 그나저나 보험금 바로 나오는 거지. 그럼. 우리 육아으로 뭐 할? 말 조심해. 장례식도 안 끝났는데 보험금 챙길 생각부터 하는 두 사람.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일주일 후 장례를 마친 조은아와 안민혁은 곧바로 보험회사를 찾아 정길 씨의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양정일 씨 보험금 수익자가 변경되셨는데요. 네? 아니, 누구로요? 동생분으로 바뀌었어요. 양정우 씨. 서방님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했던가요? 두 사람이 거대하던 보험금은 이미 동생 정우 씨의 몫이 돼 있었습니다. 그 길로 두 사람은 정우 씨를 만나기 위해 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형의 자리를 버젓이 차지하고 있는 정우 씨.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회사까지 이미 동생의 것이 돼 있었는데요. 아주 형님 죽길 기다리셨나 봐요. 사망보험금도 모자라서 아주 회사까지 가르치신 거예요? 작은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런데 그때 우리 형 죽길 기다린 게 누군데? 뭐라고요? 우리 형이 니들 사이 모를 줄 알아? 알면서 다 모른 척 해준 거야. 알면서 모른 척 해줬다고! 정길 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도 모른 척했다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야기는 정길 씨가 사망하기 2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일인지 투병 중 술까지 마시며 괴로워하는 정길 씨. 나왔어. 형, 형!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리저 정우야. 나 괴로워서 못 살겠다. 도대체 왜 그래? 어? 무슨 일 있어? 네 형수가 임신을 했어. 아니, 그건 축하할 일이잖아. 나 사실 6년 전에 정관 수술했어. 사실 씨의 전 부인은 딸을 낳으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겪었는데요. 당시 씨는 아내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기 싫었기 때문에 정관 수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혼한 씨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의심을 했고요. 아내에 대한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이라 믿었던 와 아내가 사실 부부 사이였다는 걸 알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기막힌 사실을 알고도 씨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내가 이것들 가만 안 둬. 안 돼. 지금은 안 돼. 왜? 왜 안 돼? 왜? 나 어차피 얼마 못 살아. 모든 게 밝혀지면 민지가 충격받을 거야. 민지한테 상처 줄 순 없어. 형, 아무리 그래도 민지가 좀 더 클 때까지만 비밀 지켜줘. 형! 대신에 회사나 재산은 네 앞으로 해놓는 게 좋겠어. 내가 떠나면 네가 민지 후견인 역할 좀 해줘. 결국 정우 씨는 형의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죽기 전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동생 앞으로 돌려놓은 정길 씨. 무엇보다 딸 민지가 상처받을까 걱정했던 그는 딸을 위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놓고 자신의 죽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 나도 세상에서 민지가 최고로 좋아. 사랑해 우리 딸. 사랑하는 딸을 위해 죽는 날까지 조나의 거짓말에 속아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정우 씨는 두 사람의 뻔뻔한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형도 니들이 죽인 거지. 우리 형이 니들이 매일 약을 먹인다고 얘기했어. 에이씨, 무슨 소리야. 생사람 잡지 마. 증거 있어? 계속 그렇게 거짓말 해봐. 내가 다 밝혀낼 거야. 두고 봐. 동생은 씨의 사인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고요. 부검을 통해 씨의 몸에서 다량의 수용 성분이 검출됩니다. 동생은 씨가 지속적으로 먹인 약 때문일 거라 확신을 했는데요. 하지만 씨는 미리 치밀하게 모든 약을 폐기 처분했기 때문에 증거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형의 죽음이 약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한 원인을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빈털터리로 쫓기는 신세가 된 두 사람. 비록 법적인 처벌은 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두 사람은 평생 불안에 떨며 살아갈 것입니다. 적을 끌어안는 자는 적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복수보다는 인내를 선택한 정길 씨의 속 깊은 선택이 부디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